네, 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온라인 연수 4학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때 읽은 책들 한꺼번에 다 이번에 소개할게요. 네, 9월에 2학기 처음으로 읽은 책은요, 네, 김남준 작가의 멋져부르 세발 자전거입니다. 네, 김남준 작가는 불량한 자전거 여행으로 너무 또 유명한 분이시죠. 네, 그 책이랑 내용이 좀 비슷한데, 그 요약본인 것 같아요. 조금 좀 내용도 좀 짧고, 불량한 자전거 여행은 좀 주제도 좀 깊고 하는데 이거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예. 이거는 뭐 특별히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연계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2학기 사회 2학기 1단원에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배우는데 이 책이 이제 섬진강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냥 이제 그 주인공이 도시에서 또 시골로 와요. 네. 좀 많이들 오네요. 아까 그 뿔것도 그랬는데 시골에 와서 지내다가 이제 그 삼촌이 자전거 여행을 하다가 또 거기 그 시골에 들려요. 그래서 이제 삼촌이 이제 자전거 광인데 마을에서 자전거 대회를 연다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나가는데 삼촌은 이제 자전거를 잘 타니까 뭐 이제 레이스하는 이제 대회인 줄 알았는데 그냥 뭐 마을 사람들이 평상시에 타는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냥 너무 여유 있게 대회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제 깨달음을 겪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그림으로도 이제 삼진강 주변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 있고요. 글로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학교도 이제 도시 애들이 살다 보니까 예, 뭐 이런 촌락의 모습은 좀 잘 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나왔던 중간중간 그 이미지들을 좀 소개를 많이 해줬었고요. 그리고 뭐 딱히 이거를 뭐 토론 뭐 정형화된 토론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1등을 안 뽑는데 왜 자전거 대회를 할까요? 그리고 대회가 꼭 등수를 매겨야지만 대회일까요? 네, 1등이 없는 대회는 대회가 아닐까요?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네,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뭐 사실 대회라기보다는 좀 축제 같은 느낌이 더 들죠. 네. 자, 그래서 이거 가볍게 읽었고요. 이때 제가 또 막 그 운동회 체육부장 맡았었는데 전후로 바빠가지고 뭐 자세한 활동은 못했었습니다. 우리 배운공책 활동 계속 했어요. 네, 물론. 네. 자, 그리고 이제 10월에 좀 깊게 읽은 책은 이제 바람을 가르다입니다. 이거는 그 도덕 6단원에서 다문화를 배우고요. 사회 3-2단원에서도 다문화와 다문화 수업을 해요. 이거 연기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해도 좋고 합쳐도 좋고. 예. 근데 이제 이 책은 김혜원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학교 현직에 계신 특수 선생님이세요. 네. 그분이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세 개의 단편을 쓰셨고, 당연히 뭐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야기고, 장애인 학생들이 나옵니다. 숙소아이들이 나오는데, 이 책은 또 서울시 교육청 2019년도에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에 선정한 한 도서관 한 권 읽기에 뽑힌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여러 군데에서 또 수상도 하셨더라고요, 책으로. 그래서 뭐 당연히 작품성도 인정받은 책인데 작가와의 대화를 했어요. 네, 이분이랑 어떻게 제가 그 실전교육 교사 모임에서 알게 됐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작가라 그러시더라고요. 더 얘기하다 보니까 이 책을 쓰신 분이래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이미 그 도서관에서 한 도서관 한 책으로 뽑힌 걸 알고 있어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희 학교 한번 모시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만 흔쾌해 주셨는데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오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딱 그 2학기 때 자율학습 자율 휴업일날 예, 저희는 학교는 쉬지 안 쉬고 그 학교 쉬는 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수업을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을 해주셨고요. 작가님 오시니까 저희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때까지 해가지고 책을 7번에 다 읽었어요. 한 9월 정도까지 읽는 스케줄로 마쳤습니다. 10월 초까지 해가지고. 네. 그 첫 번째로는 표지 그리기. 네. 이건 저희 반만 했는데 그 세 가지 그 단편 중에서 마음에 드는 단편을 고른 다음에 표지를 그리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다 같이 했습니다. 7개 반이. 예. 그래서 한 줄 소감. 세 개의 단편에 대한 그리고 작가님 오시니까 질문 만들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7반이 다 하기는 힘들어서
두 개 반, 두 개 반, 세 개 반 나눠서 시청학실에서 했고요. 네. 그 작가님 작가와의 대화를 뭐 아이들이 그 전에 접했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도 많이 하니까. 근데 처음 접해본 학생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작가분을 처음 만나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끝나고 사인을 막 우르르 받더라고요. 저희도 학교도 7반이라 적은 수가 아닌데 작가님께서 다 해주셨고 특히 이제 특수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셨고 어려움뿐만 아니라 특수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은 어떤 욕망이나 이런 거를 가진 똑같은 또 친구다라는 것들도 네, 특수성도 있고 보편성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이 학교잖아요는 그 아시죠?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서울의 강서구에 그 특수학교 지으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해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는 그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그 내용을 배경으로 이제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예. 하고 최근에 한 권 더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한 3권 정도 쓰신 것 같아요. 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작가님 뭐 초대해서 작가의 대화를 진행하셔도 좋고 다른 작가 반 아이들이 읽은 책에 그 진짜 작가가 학교로 와주면 너무 좋겠죠. 네, 그래서 혹시 예산이 여유가 되시면 이런 거 네, 추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11월에 읽은 책은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입니다. 이거는 진영민 작가인데요. 진영민 작가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고 5학년에 할 때 진영민 작가 책을 2권이나 읽었어요. 그 기호 3번 안석봉이랑 그 다음에 예, 그 하나 더 있었는데 예, 야구하는 건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근데 그 진영민 작가가 참 아이들 수준에서 재미있게 맛깔나게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저희가 9권 다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책이 제일 애들한테 재밌었는지 와닿았는지 물어봤는데 이 책을 꼽더라고요. 이 책이 이제 또 5학년 정도 아이들이 주인공인데 그 소개해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좀 처해요. 그 남자 주인공이.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랑 해서 셋이서 다양한 이제 돈 벌러 다니는 걸 하는데 뭐 돈을 벌기가 쉽지 않죠. 일단 뭐 초등학생들이 알바를 할 수가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뭐 병도 팔고 그다음에 뭐 전단지도 돌리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애들이 이제 삥을 뜯기로 해요. 이제 동생들. 근데 이제 막 뭐 쉽지 않죠. 그것도 막 벌벌벌 떨면서 하다가 오히려 중학생 이제 언니들한테 삥을 뜯길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데 이 책은 이제 왜 선정을 했냐면 4학년 2학기 때 경제를 배웁니다. 네. 생산과 뭐 소비를 배우는데 그 경제에 관련된 그 이야기책은 거의 없더라고요. 뭐 경제를 쉽게 초등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는 책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교과서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제를 아이들이 이렇게 접하면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많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도 추천 받아가지고 했는데 네 뭐 그래도 이제 그 돈 버는 그 생산 활동의 어떤 어려움 네 이런 것들을 좀 접할 수 있어서 느낄 수 있어서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그 뭐 연계 활동으로 독후 활동으로 알뜰 시장을 했는데 이거는 뭐 네,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생산 교환 할 때 나오고 그리고 그냥 학교 차원에서도 다 하죠. 네, 저희 학교도 1, 2, 3, 4, 5, 6학년 다 알뜰 시장 하는 거라 뭐 자세히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다만 어쨌든 4학년에서 경제를 생산과 소비를 배우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 판매하는 거는 그냥 3차 소비잖아요. 저는 가능하면 학생들이 뭐 1차까지는 힘들어도 2차 뭐 이렇게 만드는 거 뭐 쿠키나 와플 같은 거를 만들어 보는 파는 그런 활동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 학교도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다가 뭐 작년은 얘는 안 했는데 뭐 그런 것도 뭐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요 책을 읽고 나서 이건 이야기책이다 보니까 끝나고 다 읽고 나서 역할극으로 하면은 또 좋습니다. 예. 그 남녀 비중도 좀 골고루고 아이들이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제일 처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역할극을만 그 전형적인 역할극만 계속하면 좀 재미없겠죠. 그래서 좀 다양한 역할극을 이제 시도해보면 해도 좋은데 그 이거는 제가 작년에는 못했고 2018년도에 했던 좀 다른 형태의 역할극입니다. 이제 정지극과 물체변형과 하지팅을 합쳐서 했어요. 정지극은 제가 이거는 블로그에 링크로 이제
그 동영상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직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고 딱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한 장면을 찾아서 딱 몸으로 순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 앉아있는 친구들이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 얼음하면 정지하고 맞춘 다음에 땡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역할극을 하는데 말하지 않고 예, 이렇게 했고요. 물체 변형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문지 막대를 하나 줘요. 이것도 뭐 교육연극에서 저도 연수 배운 겁니다. 근데 그 신문지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신문지 막대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다양하게 소품으로 활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할 때는 뭐 활이나 뭐 칼 같은 걸로 애들이 이렇게 변형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역할극을 꾸밀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할시팅은 이 이제 정지극 한 다음에 땡 한 다음에 간단하게 몸으로 더 표현하고 한 명씩 제가 그 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정지했던 그 장면에서 인물의 마음을 한번 이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분명히 결정적인 장면을 정했기 때문에 정지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장면에서 뭔가 그 인물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학생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인물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원래는 이제 앉아서 핫시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인공 한 명씩 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저는 이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그냥 그 인물의 그 상황을 마음을 표현하는 정도로만 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12월인데 제가 이거 11월로 잘못 적었네요. 12월부터 2월까지 네, 지금 여기서 그냥 바로 고치면 이건 책은 남북공동초등학교입니다. 요거는 그 이제 도덕에서 5단원에서 하나 되는 우리 통일을 배워요. 네, 그래서 그거랑 이제 그때 이제 메인으로 했고요. 그리고 토론 수업, 토론은 없는데 3, 4학년에서 토론 안 되었는데 생각하면 읽어요가 이제 제안하는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안하는 글을 이제 토론으로 좀 재구성을 해서 토론 수업을 했습니다. 네. 통일은 꼭 필요한가 통일 수업을 했고요. 이 책은 책 제목만 보고 골랐어요. 제가 이 책도 마지막 책이라 그 예산으로 사지 못하고 부모님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해왔고 제목만 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상상력이 그 남한과 북한의 친구들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다양한 상상이 펼쳐질 것 같아서 골랐고요. 네, 그 예상한 것처럼 그 책 내용을 좀 소개하자면 통일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그 DMZ 구역에 남북 공동 초등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남한 학생 근처에 사는 남한 학생들과 북한 학생들이 반반 오고 선생님들도 반반하고 교육과정도 반반 섞어가지고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요. 학생들이 만났을 때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래서 뭐 이제 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펼쳐집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통일 그 전에도 제가 통일 수업을 할 때 저는 통일을 당위적으로 가르치고 싶지 않았었어요. 교과서에서는 당연히 당위적으로 가르칩니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통일이 꼭 필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새 뭐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거 보면은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꼭 당위적으로만 가르치면 글쎄요, 뭐 그거보다는 다양한 이거 찬성과 반대 의견까지 들어보고 이거를 토론 수업으로 학생들이 까지 하고 나면 정말 아이들이 이걸 정말 이 통일에 대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요거 할 때 통일로만 하진 않고 그 이제 사회 그 아까 얘기했었던 그 다문화 그 수업과 좀 연계해서 노키즈존 또 이 아동 혐오와 관련해서 아동 인권, 아동 차별 관련해서 이 노키즈존도 또 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거 찬성 반대 토론도 제가 2시간, 그러니까 1시간에서 2번 진행을 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 수업도 너무 좋아해요. 토론을 하고 나면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게 진짜 학생 중심 수업이잖아요. 교사가 뭐 이렇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남는 것 같고 토론하고 나면 또 주제 일기로 제가 소감을 듣는데 아이들 생각이 정말 많이 성장이 있는 거를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이제 토론하다 보면은 주도하는 애들이 있고 좀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애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저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지만 그냥 옆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옆에 이렇게 막 열심히 발표하는 거 듣는 것만으로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교사가 말하지 않고 학생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열심히 막 하는 애들 거 들으면서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거를 정말 이게 뭐 자연스러운 동료 학습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통일 수업할 때 이렇게 토론 수업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진짜 이제 마지막인데 2018년부터 낭독극을 제가 해봤어요. 이것도 그 원작품 이렇게 책 쓰신 선생님의 연수를 듣고 이제 해봐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좋더라고요. 이것도 역시나 낭독극의 장점은 역할극이랑 다르게 역할극은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몸을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소품을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실감나게 잘 읽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읽는 거로 독후 활동이 될까 저도 좀 의문이 들었는데 소리내서 다 같이 읽는 것만으로도 깊이 읽기가 되더라고요. 예. 그냥 눈으로 읽었을 때 지나쳤던 행과 행 사이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의미들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고 읽으면 어쨌든 실감나게 읽다 보면은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또 인물의 어떤 마음이나 성격, 뭐 사건들을 또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낭독극은 말 그대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서 이렇게 조명 준비하고 하고 초대를 했어요. 옆 학년 부장님 반에서 와주시겠다고 해서 또 관객이 있어야지 또 약간 흥이 나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제 한때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여드렸고 내가 해보니까 일단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연습은 뭐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낭독극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해 딱 4쪽 한 4쪽 정도만 해도 1시간 거의 다 되더라고요. 네, 모든 별로 4쪽.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4학년 아이들하고도 남원 공동초등학교로 낭독극을 하려고 했어요. 예. 이걸로 낭독극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북한 친구들이 특히 이제 사투리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낭독극을 하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까지 다 했는데 2월에 저희가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휴교를 하는 바람에 실제로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연습까지만 한 걸로 네, 만족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 도대체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예 물론 꼭 평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독서단원이 국어 독서단원이 평가를 하라는 단어는 아니니까. 다만 저는 제가 이제 반에서 이 한 달 한 책기를 좀 독서 교육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은 이 아이들하고 읽는 책으로 평가를 대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네 문학단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네 이거 읽고 있는 책으로 바꿔가지고 했어요. 제가 평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날 구두에게 생긴 일을 읽을 때 2단원 내용 간추려를 배웠는데 이 책 내용은 그냥 간추리는 걸로 이렇게 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전을 배우는 단원이 있어서 요것도 조금 학기 초에 먼저 했거든요. 좀 사전을 찾는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또 어느 날 구두에 생긴 일에 나오는 또 모르는 단어를 찾는 것도 수행평가로 요걸로 또 대체를 했습니다. 네. 문학도 당연히 대체하기 쉽겠죠. 네. 그래서 평가랑 독서 활동이랑 별개로 하지 않고 이렇게 대체해서 정말 살아있는 평가가 되더라고요. 네. 네. 자, 우리 여기까지 해서 네. 9권 소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한 달 한 책 읽기를 제가 이제 만든 용어인데 선생님들에게 좀 추천드리고요. 특히 예산이 허용이 되면 추천드리고 네. 한 달 한 책 아니더라도 한 학기 한 권이라도 충실하게 네, 하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여기 나왔던 독후 활동 아니더라도 다양한 활동과 함께요.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이어서 한 가지 더 이제 이 책과 관련 없이 했던 프로젝트 수업 2가지 정도 더 소개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